코로나 위중증 환자 병상이 마비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 수가 1,310명이고요. 위중증 환자 수는 617명, 연일 최다치를 경신 중입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다음 주 월요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병상 대기자 1,000명 돌파, 조문 마지막 날, 사자보다 팔자, 그리고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 마지막은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병상 대기자 1,000명 돌파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면서 병상이 마비 상태에 이른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입니다. 네,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는 3,901명이고요. 사흘 연속 4,000명 안팎을 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중증 환자는 617명, 연일 역대 최다고요. 마지노선이 뚫린 지 오래입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새 39명이 늘었습니다. 이 사망자를 줄이려면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1,310명입니다.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가 712명, 2일 이상이 240명, 3일 이상 119명 정도인데요. 자, 하루 이상 대기자가 700명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건 병상을 쥐어 짤 수 있을 만큼 짠했다. 더 이상 보낼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자 중 절반 이상은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도 500명에 달합니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가 정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의 한계선은 75%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86.4%, 수도권 84.5%, 전국이 72.8%입니다. 자, 어쨌든 10% 넘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남은 병상을 커버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못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보위들 중에서 내과라든지 마취과 등 상중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50명을 차출해서 지금 추가 병상 설치에는 최소 2주가 걸리고 의료진 수를 당장 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4차 유행을 막는 방법은 신속한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추가 접종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정부는 당초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다시 월요일로 미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전문가와 자영업자 또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컸다고 합니다. 일단 18세 이하 청소년, 또 노래방과 목욕탕, 100인 이상 행사에도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두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추가 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접종 후 6개월까지 사실상 6개월 단위의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서 월요일 최종 발표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누 변이가 출현했다는 보고인데요. 이 누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델타의 2배 많은 32개 돌연 변이를 가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 세포로 침투하고 돌연 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홍콩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요.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Very unusual constellation of mutations. Yeah, the spike over 30 mutations, and between the virus, the whole genome, around 50 mutations. What we do know is that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Many mutations, it can have an impact on how the virus behaves. 자, 오늘 할 두 번째 픽은 조문 마지막 날입니다.
닷새간 가족장으로 진행 중인 전두환 씨의 장례 절차가 내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조문 날인 셈이죠. 전 씨가 과거의 과오를 매듭짓지 못한 채 떠난 탓일까요? 빈소에서는 계속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국민청 차량 그때 북한에서 지령대로 왔고 전북 대학교가 똑같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네, 어제 저녁엔요. 조갑재 전 편집장도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 씨는 과거 기자 시절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취재하고 또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또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때 2번 해직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관련해서는 2가지가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발포 명령도 없었고 헬기 사격도 없었고 그다음에 북한군의 개입도 없었고. 자, 이 5.18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란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에 있던 전두환 씨 지지자들이 화를 내면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봐요! 북한군 개폐세 조금 되겠습니다, 이거! 경제를 잘했으면은 정치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전면 부정은 안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이 피켓으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에선 전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전 씨가 남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50 피해자들 일일이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40년간 사명으로 숨겨온 거대한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내놓으라. 이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전 씨의 빈소를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대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씨 사망 당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5.18 유공자 고 이관영 씨의 빈소를 찾아서 넋을 기렸습니다.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당 지도부도 전 씨와 선을 긋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는 다르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직 대통령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고. 전두환 씨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본인도 하신 것 같고. 네, 전 씨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유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화장 후에 연희동 자택에서 임시 안치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 사자보다 팔자입니다. 자,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탓일까요? 서울 지역 아파트가 2주째 매도 우위 추세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죠.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8.6으로 99.6이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100이 넘으면 매수 우위, 100 미만이면 매도 우위를 뜻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하느니 어제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곧장 따라 나섰습니다. 내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른바 영끌 매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 하락을 단정하긴 이른데요. 오름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 자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억대 보증금의 월세를 받는 이른바 준전세도 올해 서울에서만 전체 40%, 2만 6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자,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면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자, 그러자 중국은 우리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폭 지지했다. 일본은 기본적인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中方一贯坚决反对任何将体育运动政治化、违背奥林匹克宪章精神的言行，这只会损害各国运动员的利益。我也想说。 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일본까지 미국의 핵심 동맹 우방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면요,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로 꾸린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네, 정인이 양모, 이심서 감형입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감경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단체들은 저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기를 어떻게 얼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지금 이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는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조를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원 분들은 원픽 어떤 걸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